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오늘도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희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예, 어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거의 이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면 이제 예. 시장직이 상실되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죄로 뭘 받았는지 모르고 그저 그냥 오세훈 시장이 유죄를 받았다. 그리고 이게 시장직 상실형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돼도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1,000만 원이면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예. 사실 이게 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고 유죄를 받고 이재명이나 저 민주당 정치인들은 재판도 안 되고 막 그렇죠, 시간 이재명. 엄청 질질 끌고 막 김용은 아직도 뭐 최고위원 선거 나오겠다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면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층들이 그렇죠. 이 판결에 분노하고 예. 열받고 예. 막 거리로 뛰쳐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예. 판결 여부를 떠나서 오세훈 시장 판결을 보고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네. 그냥 남의 일 보듯이 아, 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선거 새로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동지의 문제라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싸우고 함께 막 그 이재명과 맞서 싸우고 했던 동지적 관계였다면 그렇죠. 100만 국민의힘 당원과 수많은 지금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수 지지층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고 뭐 약간 극우 강성보수는 안 된다. 예. 중도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동일한 문제 특검, 뭐 종합 특검이든지 무슨 특검으로부터 징역을 받았다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면 못해도 몇십만 명의 여의도나 광화문으로 뛰쳐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장동혁 대표 살려내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길에서 막 울고 절규하고 분노하는 예. 사람들 카메라에 다 잡혔을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이는 뭐냐? 예. 팬덤 뭐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정말 춥고 서럽고 예. 외롭고 할 때 우리랑 같이 싸워줬느냐? 아니면 우리를 두고 쟤네는 강성이야. 쟤네는 극우야. 하면서 밀어냈느냐? 멀어졌느냐? 그 마음에 어떤 동지 의식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고민할 것은 2심 재판과 3심 재판 저는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고민할 것은 예. 내가 서울시장이고 뭐 언론에서는 조중동에서 막 대선 후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시장직 상실되고 이제 정치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지지자들이 잠잠한가. 지지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예. 좀 있어야 되고 만약 예. 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 사태가 촉발됐을 때 저희가 그런 조언을 했어요. 아, 처음에 그랬죠.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 외치면 그렇죠. 국민 영웅이 됐을 거라고. 난리 나죠.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긴 당선됐으니까. 예. 근데 만약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거 예. 처음부터 본인이 재선거를 외치고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함께 투쟁하고 했다면 완전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이 재판 말 안 된다 막 했을 예. 건데 뭔가 나는 당선됐으니까 약간 재선거나 올림픽 공원에 발을 싹 빼는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럼 다음 선거를 누구로 해야 되나 바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오세훈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다. 그렇죠. 원래라면 동정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동정론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유 안 됐다.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는 친한계에서는 뭐 좋아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초선 의원이나 일부 친한계 정치인들이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면 예. 이제 오세훈이 날아가면 예. 당에서 뭐 중도에 대하는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한테 기회가 올 거다. 예. 막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세 문장짜리, 세 줄짜리 짧은 글로 예. 오세훈 재판 안 된다 띡 그냥 쓰고 말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옛날부터 예. 명태균 이슈가 불거졌을 때 김종혁 예. 뭐 이런 사람들 친한계 스피커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오세훈 날아갈 거다 막 구판을 벌렸었다고요. 그랬군요. 그런 작자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걸 가지고 막 우리가 조롱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특검에서 기소됐을 때 사실은 기소됐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직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지만 후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장동혁 대표의 통 큰 결단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한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 오세훈 잘 날라갔다.
이제 그러면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 아하.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인간들을 손잡고 한동훈이랑 같이 해야 된다 말했던 것도 오세훈 시장의 그러니까 전략적 어떤 실패였던 거죠.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요. 조중동에서 오동석 연대? 네.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 해가지고 오동석 해서 오세훈이랑 한동훈이랑 같은 연대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애초에 안 되는 걸 조선일보가 억지로 밀려다가 예. 이런 사단까지 나게 된 건데. 네. 참 오동석 연대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동정론도 없고 당원들도 지지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인가? 정말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중도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만약에 진짜 재선거를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반응은 없었을 건데. 국민 영웅이 돼 있었을 거고 그랬다면 어마어마한 동정론과 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어온 긴급한 뉴스인데요.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여러분 이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이 세 구역은요. 보호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압수수색을 나갔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정선거의 그 부정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산 조작 불가능하다. 예. 시스템상 안 된다. 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입술을 한 대 이렇게 콱 쥐어박아야 돼요. 이제는 진짜 머리를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가 나왔어요. 이 투표소 예. 선관위 직원들이 예를 들면 100명이 투표했는데 예. 1000명이 투표했다고 잘못 입력한 거예요. 잘못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 애초에. 사례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부에 보고하고 예. 잘못 입력했습니다 하고 1000을 100으로 다시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직원들끼리 자기들 메신저 대화에서 네. 야 이거 우리가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대충 표를 분산시키고 입력을 해서 대충 전체 숫자를 맞추자. 조작을 모의한 거예요. 아. 이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이 나중 되면 투표를 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100명이 했어도 저 투표 용지에서 예를 들면 뭐 300명, 400명이 하잖아요. 이 숫자를 끌고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숫자를 조정해서 맞춘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예. 100이냐 1000이냐 뭐 그러면 일각에서는 900개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이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던 전산 조작이 예. 가능하다는 예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생하자 정해진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전산상의 수치만 맞추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동안에 단순하게 선거관리 부실이라든지 직무 태만 여부 이것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한테 이거야말로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들 뭐라 했냐면 예. 선관위 시스템은 컴퓨터로 돼 있는 거라 누가 인위적으로 전산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렇죠. 말단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메신저로 짜가지고 조작하는 게 보여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든 다른 거든 간에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전산 조작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의혹이 사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쓰러지는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전 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숫자를 무조건 입력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를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입력하고 입력을 다 해놓고 거기다가 투표용지에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빼고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입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투표지를 빳빳하게 딱 집어넣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제 투표자 수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시켜 놓고 만약에 이제 또 계속해서 집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분산시키고 저쪽으로 분산시키고 만약에 1000명 입력했는데 1000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투표지 1000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요. 다른 데 가져오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직무 태만을 넘어서 의도적인 전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합수본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만 예. 특검에서도 이 수사 범위를 선관위 서버로까지 확대시켜야 된다.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중앙선관위 서버 밝혀야 된다 했던 그게 밝혀진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예. 의원총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야당 추천 특검이 아니라 뭐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특검만 받아왔는데 예. 더 중요한 건 수사 범위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잠실의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정만 수사하는 특검이어서는 안 된다. 예.
압수수색하고 오늘도 전산 조작 있지 않느냐. 그렇죠. 선관위 서버까지도 이 특검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이 바로 장동혁 대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밝혀진 것만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도해드린 대로 21대 선거에서도 21대 대선에서도 대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번만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독 강남, 예. 대구 예. 보수 투표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전산 조작이 지방선거에만 있었겠느냐. 그렇죠. 대선이나 총선 때는 안 했을까? 그리고 이게 네. 메신저로 얘기했을 정도면은 위에 상부 보고를 안 하고 메신저로 얘기했을 정도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많이 하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은 뭐 하기 힘들거든요. 못하죠. 맞잖아요. 떨리잖아요. 네, 처음 할 거면 이걸 뭐 메신저로 편하게 이야기하고 하겠어요? 이런 전산 조작을 많이 해봤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메신저로 띡띡띡 이야기하고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이번에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김민석이 이야기했던 과거에 이 총선에서의 뭐 숫자, 득표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선 당선자 수, 뭐 이런 거부터, 그리고 21대 대선 믿기지 않는 이재명의 당선까지 네. 전부 이게 조작이 없었을 것이다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래서 거예요. 수사 범위를 늘려서 그 지난 예. 선거들까지도 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특검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던 그것이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합수본은 믿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학생운동 출신의 운동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랑 이게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다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이 예. 이 압수수색 된 것도 야 너네 가져와. 원래 특검이 출범하면 가져와야죠. 합수범 자료 다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가져오라면. 그 특검이 보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야지 잘못하면 지금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예.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있다. 아, 안 되죠. 이게 그냥 몇 군데서 일어난 일이다. 또는 그 직원들 몇 명의 일탈이다. 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네, 이 국민 특검이 출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이 수사 범위를 단순히 투표 용지 부족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고 반드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명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만큼 이 중앙선관위 서버 이제는 법원과의 카르텔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럼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이 서버를 가져오게 되면 드디어 예. 공식적으로 이 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만약에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어봐요. 재선거를 했었어봐요. 물론 당선증을 받고 나서도 이런 식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주장을 하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2030을 끌어모으고 했다면 지금 이때 얼마나 큰 영웅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올림픽공원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요. 예. 저 재판장 다 가가지고 그렇죠. 그 1심 판사 사실 문제가 많은 판사긴 해요. 예, 이제는. 대장동 무죄준 판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한테. 예. 그 가만히 안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올림픽공원에 한 번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원들 그냥 무시하고 이 판사도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되지만 나몰라라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 우리가 목 놓아 소리치고 절규할 때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는 다른 반응, 이런 반응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이재명이요. 부동산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대국민 토론회가 아니라 대환장 토론회예요. 막장 토론입니다. 막장 토론회. 지금 시민이라고 예. 이렇게 손 들고 발언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경실련, 아하. 참여연대, 아. 민달팽이 유니온 아. 다 이거 민노총이랑 한통속인 진보 좌파 시민단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어쩐지 눈에 익어요. 자기들이 손 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쩐지 눈에 익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황당한 장면을 봤는데 예. 어떤 그 40대 무주택자 여성 같은 경우는 예.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예. 그러니까 전체 가족에서 집 하나밖에 없는 거면 네. 그거 살려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투기다. 아하. 부동산은 전부 다 투기다. 어허. 이런 말을 하고 이재명이 고개 끄덕이고 앉아 있고 어쩐지. 이재명이 무슨 말을 예. 하느냐. 이 집 살려고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거는 막아야 된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번에 17억 빌려줬잖아요. 예. 개인 간 거래는 막을 수 없다.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대출을 하려면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은행권과의 거래라는 것이 정상적이고 사인 간의 거래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사인 간의 거래는 막을 수 없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고 부동산 사겠다는 건데 그걸 왜 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정작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예. 배승희 변호사님 네. 이재명 아파트 등기부 등본 떼보셨다면서요. 아, 예, 등기를 떼봤죠. 그 등기 맞죠? 등기 맞습니다. 부동산 등기. 그럼 지도 집 살 때 대출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재명이 3억 원 정도의 집을 샀는데 처음 살 때 가격이. 처음 살 때 가격이 3억 원 정도가 됐는데 2억 얼마를 대출을 그럼 받았더라고요. 거의 전액 가까이 대출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은행인지 어디 은행인지 아무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또 근저당을 받았더라고요. 대출이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또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디다 썼겠죠. 뭐 선거에 썼다든지 뭐에 썼다든지 그렇게 대출을 여러 번 받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집 한 채로 지금 살면서 대출 받고 갚고 대출 받고 갚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자기는 이렇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30억이 되는 시세 예. 차익을 누리면서 누리고 왜 일반 국민들은 예. 집 한 채 가지겠다는 건데 은행이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는 또 집 팔 때까지 예. 17억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으면서 말이 안 되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되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1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다.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다. 아, 본인 집도 똘똘한 한 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거주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관저에 타니까. 그렇죠. 살 집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이 공짜로 관저에 살 집이 있으니까요.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아유, 살 수가 우리 없죠. 관사를 주나요, 나라에서? 김희겸 기억나시죠? 네. 김희겸 청와대 대변인 관사 특허 있던 거 아닙니까? 관사 살면서 흑석동 그 재개발 상가랑 한 거 막 아닙니까? 했던 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은 살 집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자기도 대출받아 집 샀으면서 예. 더 충격적인 건 저희가 예언했죠, 여러분. 이 뉴스 배송에서 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세금 폭탄 올린다고 몰려온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오늘 토론회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습니까? 보유세 정상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예. 지금보다 3배 높아져야 된다 했습니다. 3배요? 3배. 3배요? 예. 지금 세금도 굉장히 높은데 또 걷는다고요? 집 한 채 가진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막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집 한 채 사는 거예요. 2년마다 이사 가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라고 세금을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집값을 우리가 올려달라 했어요? 지들이 정책 잘못하고 부동산 공급 안 해서 그렇죠. 집값 오르면 집 한 채인 사람들은 그거 팔고 어디 시골에 이사 가지 않는 한 그렇죠. 돈 번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집이 올랐으면 마포집, 강남집, 용산집은 더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사 더 못 가요. 더 못 가죠. 우리는 세금만 더 내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재산세 내는 시즌인데 와. 재산세만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이재명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재명이 집 살 때 본인도 대출을 받았고 그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가 돼서 이번에 28억인가 29억에 팔았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 26억인가 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똘똘한 한 채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놓고는 팔 때는 자기가 빌려주는 사금융, 개인 간의 거래는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편법이기 때문에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의 불법과 편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종합 끝판왕이에요. 예. 똘똘한 한 채 끝판왕 이재명이고요. 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끝판왕이고요. 예. 대출 해주면서 개인 근저당으로 집 파는 것도 이재명이 끝판왕이에요. 본인은 부동산 끝판왕이면서 예. 왜 국민들한테는 다 안 된다 하고 법으로 규제로 막는 건지.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 매수인은요. 이재명 집의 매수인은 전세 11억 끼고요. 그리고 대출 17억 7천만 원 해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근데 예. 그 17억에 대한 이자도 안 내도 돼요. 이자를 안 낸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 이자 안 받겠대요. 이거 징역입니다, 징역. 이거 이자를 받으면 예. 대부업법 위반이래요. 아. 이게 임대업자가 아닌데 예. 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고리 이자 예를 들면 17억이면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받는다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그렇죠. 17억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매수인을 위해서 물딱지가 아니라 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그 분양권으로 판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매수인을 위한 거잖아요. 왜? 도대체 왜? 무슨 사이길래. 무슨 사이길래? 게다가 17억 7천만 원은 왜 안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해명해라 했더니 별 관계 아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은 불법이 없다.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집 살 때 이런 식으로 집주인 대출 예. 근저당 받아도 정부 당국에서 세무조사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걸 규제해서도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비슷하게 집 산 분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 올린 게 있어요. 아, 뭐래요? 나는 세무조사 받았다고. 아, 세무조사 받았대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 많이 근저당을 해주냐. 아. 그 돈 어디서 났냐 집산도. 예. 근데 국세청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죠? 대통령 부동산 거래는 세무조사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이미 얘기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권력에 무릎 꿇은 거죠. 게다가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이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지금 매수인은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여서는 안 되는. 어쩌다 이런 대통령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론사 기사 보면요. 예. 부동산 섹션 기사를 보면요. 예. 평범한 일반인들이 약간 화제가 되는 집 사고 판 것도 다 나와요. 그렇죠. 정보가. 근데 이 17억을 공짜로 빌린 매수인에 대해서는 꽁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장도연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서 집을 팔았는데 이제 본인 집도 팔았으니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폐지를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밀어붙일 겁니다. 국민의 부동산 고통은 더 커지고 심해질 것입니다. 아, 정말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장동혁이 정답을 말했죠. 예. 바로 보유세 3배 이야기 오늘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대국민 토론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참여연대, 경실련, 민달팽이 유니온 출신들이다. 아, 역시나 어쩐지 똑같은 얘기, 뭐 좌파들이 원하는 얘기, 이재명이 원하는 얘기, 왜 이재명이 말을 막지 않고 듣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점에서 이 대환장 토론회가 아닌가.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장담합니다. 네. 이 부동산 막장 토론회가 계속될수록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쭉쭉쭉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결정은 다수결이 아니다. 지금 다수결로 하고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지들끼리 다수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뭐 이재명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겁니까?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 아니야. 합리성, 국민 의견 중요. 그 국민이 이재명이 원하는 뭐 민달팽이 유니온, 뭐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국민만 국민입니까? 우리가 배짱남매 좀 불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서 하고 싶으면 많다고. 아, 우리 가서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 난장판 될 뻔했어요. 저희 끌려나갈 뻔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합리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너 어디서 돈 빌려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공격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네. 도대체 국민의힘 내부는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인지. 저희라도요, 여러분. 예.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힘을 모아서 예. 이재명과 싸우고 이런 부동산 정책 실패 진상을 알리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승희 방송 더 많은 제작진들과 함께 더 라이브랑 이 뉴스 배송을 자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후원으로 마음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